대한민국 청소년의 기자단서 나은 인턴 기자, 현재 마약과 관련된 많은 이슈가 발생했다. 사실 마약 문제는 이전부터 꾸준히 찾아볼 수 있는 기사거리였다. 하지만 과거와 비교했을 때 현재는 몇 가지 달라진 점이 존재한다. 과거에는 대개 연예인들의 마약 투여 문제를 다뤘다. 연예계를 빛냈던 수많은 가수와 배우가 마약 문제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이에 따라 팬들의 신뢰를 잃었던 적이 많았다. 현재 마약은 단순히 돈이 많고 나이가 많아야만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청소년에게서도 볼 수 있는 물건으로 전락해버렸고 이에 따라 마약 문제는 비일비재한 사회 문제가 됐다. 또 마약 종류도 다양해졌다. 우리가 자주 들어 알고 있는 단어는 대마초 필로폰 정도이지만 이제는 마약 종류도 다양해져서 신종 마약, 합성 마약 등 새로운 이름의 많은 마약에 대해서 듣게 된다. 최근 마약사범 조사가 이뤄졌는데 수많은 일반인이 마약사범으로 잡혔고 압수한 마약의 양 또한 상당했다. 게다가 당장 얼마 전까지도 마약으로 인해서 이상 증세를 보인 일반인들로 인해 뉴스가 실렸다. 가장 먼저 이야기할 사건은 30대 남성들이 캠핑장에서 마약을 하고 난동을 부렸던 사건이다. 남성 3명이 캠핑장에서 마약을 한 후 환각 증세로 인해 가족 단위끼리 많이 방문했던 캠핑장에서 여러 가지 민폐 행동을 보여줬다. 그들이 투약한 마약의 종류는 LSD로 알려진 항정신성의 약품이다. LSD는 환각제 중 하나인데 코카인의 100배, 필로폰의 300배에 달하는 환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이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제지했던 캠핑장 관리인에 따르면 그들은 고성을 지르고 알 수 없는 소리를 한 데다 동공이 풀린 상태로 머리에서 피가 나는데 웃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일반적인 취객의 모습과는 다른 상태를 보여 이를 이상하게 느낀 관리인과 캠핑 쪽이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당시의 캠핑장 CCTV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상의를 탈의한 채 난동을 피우다가 그대로 맨바닥에 드러눕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심지어 함께 캠핑장에 방문했던 일행 2명은 SUV 차량의 뒷문을 그대로 연 채 운전하다가 금세 도랑에 빠졌다. 이 일이 외국에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대낮에 사람 많은 캠핑장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충격을 불러 모았다. 당일 근방에서 캠핑하던 캠핑족들은 이 일을 전해 듣고 아이들에게 밖에 나가지 못하게 했다며 걱정했다고 전했다. 사람들은 마약을 투약했던 일행 3인방을 마약 좀비라고 지칭했고 이 사건은 크게 이슈화됐다. 그렇다면 어떤 경로를 이용해서 이렇게 마약이 밀매되는 것일까?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국제 택배를 이용해 들여오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일상용품에 숨기는 경우가 허다해서 세관에서 이를 잡기가 쉽지 않다. 영화에서 볼 수 있었던 외국인 브로커를 이용하는 마약사범 범죄는 이제 점점 현실에서 많이 볼 수 있게 됐다. 가장 최근에 볼 수 있었던 사건은 태국 국적을 가진 불법 체류자 2명이 마약을 밀반입한 범죄 사건이었다. 한 사람은 코코넛으로 위장, 한 사람은 한국인이 흔히 먹는 라면과 건강식품으로 위장해 마약을 들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마약은 야버라는 이름의 합성 마약으로 필로폰과 카페인이 섞여 있다. 금액 가치로 따지면 무려 21억 원에 달해 국내 마약 밀반입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건이다. 마약 거래가 성행함에 따라 더 이상 불법 거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돈을 벌고자 마약 재배를 하는 경우도 많다. 심지어 양귀비나 대마초는 화초라고 착각하기 쉬운 비주얼이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사람도 많다. MBC 예능 프로그램 심야괴담의 방송에 출연했던 곽재식 작가는 대마초를 재배하던 사람이 어떻게 하면 안 들키고 대마초를
키울 수 있을까 하다가 역발상으로 어머니가 어린이집 원장이었다. 어린이집에 가서 어린이집 복도 원장실 화단에 대놓고 대마초를 갖다 놓았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공개된 사진을 보자 화분을 관심 있게 보지 않고 관련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면 쉽게 알 수 없을 정도로 자연스러운 연출이었다. 게다가 그 누구도 어린이집에 갖다 놓은 화초가 사실은 대마초라는 사실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일이 점점 더 많이 자주 발생하다 보니 경찰에서도 마약 사범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8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예고했던 하반기 마약 집중 단속 기간을 12월까지로 연장해 총 5개월간 유흥업소 일대를 중심으로 마약 사범 집중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과거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던 우리나라는 이제 더는 그 명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평화로웠던 과거와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가 마약 제조국이 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하는 사람도 많다. 특히 우리나라 마약 사범 중에서 30대 이하의 젊은 층이 매우 많은데 이들의 구매 루트는 바로 신종 마약 구매 웹사이트이다. 요즘에는 컴퓨터 기술을 다루지 못하는 젊은 세대는 찾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기술을 악용한 2030에서는 다크웹, 닥웹을 이용해 마약을 사고 파는 방식이 유행했다. 다크웹은 접속도 특수한 루트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경찰의 추적도 피하기 쉬워 대다수의 마약 사범이 이용하는 사이트이다. 마약 거래도 가상화폐를 이용하기 때문에 거래 명세가 남지 않는다. 심지어 최근에는 10대 청소년 중에서도 구매자 추이가 보여 마약 구매 연령층과 진입장벽이 점점 낮아지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다. 이렇듯 마약 관련 수많은 사건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당장 최근 기사만 검색해도 갖가지 사건이 쏟아져 나온다. 이런 방식으로 경찰의 수사망을 피할 수 있는 더욱더 많은 마약 매매 사이트가 개설될 것이 분명하다. 게다가 현재는 미즈 세대 사이에서 유행하고 호기심이 강한 청소년들 몇몇이 시도한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입이 더욱더 쉬워져 틴 세대에서도 유행할 확률이 높다. 심지어 이제는 마약을 한다는 사실을 숨겨야 한다는 자각도 없어지고 오히려 그런 환각 상태에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어 일반인의 두려움은 급증한다. 마약 사범들은 자신의 또 다른 이면을 발견했고 그 모습을 다른 사람이 두려워한다는 것에 희열을 느끼는 것일까? 아니면 자신에게 둘러싸인 상황을 피하고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고 생각해 그 시간을 인생에서 단절할 수가 없는 것일까? 그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없지만 마약 사범이 이렇게 증가한다는 것은 그들 무리에서 형성되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라고 유추해본다. 기술력이 상승함에 따라 이를 악용해 마약 밀매에 힘쓰는 이들이 늘어났듯이 반대로 공익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기술력을 사용하는 사람도 늘어나서 마약 사범에 대비할 수 있는 대응책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